과와 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나무 3권 9단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에서부터 107쪽까지 보면은요, 두 개의 이 낱말들을 연결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처럼 연결해 읽기, 쓰기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이 낱말들을 너, 나, 콩쥐, 팥쥐, 여자, 남자, 채소, 과일, 의자, 책상, 지우개, 연필, 열쇠, 자물쇠. 자, 이쪽에 있는 걸 다 읽으실 수 있나요? 자음과 모음을 배웠고 이중 모음을 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따로 배웠던 이 낱말들을 연결하는 거, 이어서 연결하는 거. 얘 앞에 낱말, 뒤에 낱말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를 각각 이어보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너는 밥을 먹었다. 이런 거를 할 때 연결해 주는 게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다 늘어놓는 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열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주면 훨씬 간결하지요. 그래서 지금 어휘도 알게 되었고 낱말도 충분히 많이 알게 되었고 좀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낱말을 이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너, 콩쥐, 여자, 채소, 의자, 지우개, 열쇠. 여기 앞에 낱말들은 다 어때요? 받침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는 낱말들은 와로 연결합니다. 와. 그래서 콩쥐와, 여자와, 채소와, 의자와, 지우개와, 열쇠와.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단어를 연결해 읽을 때 너과 나, 콩쥐과 나, 팥쥐, 여자과 이러면 좀 어색해요. 발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 모음은 뭐를 만들었어요? 하늘, 땅, 사람. 하늘은 이렇게 동그랗게 했었죠. 근데 점으로 됐고 땅, 사람 이런 걸로 됐고 발성기관으로 기영, 니은 이 기본 자음에다가 그느, 무스, 으 이 기본 자음에다가 획을 더하거나 이렇게 나란히 써서 만들었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성기관이 쉽게 나는 쪽을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옆에 이쪽에 보면은 다 왕과 나, 모음과 자음. 여기는 보면 어때요? 요 연결하는 말, 여기는 과가 어울리는데 이 연결하는 말 앞에 여기 뭐가 다 있어요? 여기 자음이 있죠? 여기 자음. 자음이 있죠? 자음. 이렇게. 우리 한글은 어때요? 이렇게 초성, 중성, 중성 이렇게 이제 어울리는데 이렇게 아닌 글자도 있어요. 초성, 중성까지만 오는 글자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와와 연결되면 되는데 이렇게 종성까지, 받침까지 이걸 종성 끝소리라 그런다 그랬죠? 좀 말이 어렵나요? 그래도 이런 말들을 자꾸 듣고 쓰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있을 때는 과가 더 발음하기가 쉬운 거예요. 왕, 와, 나, 모음, 와, 자음, 실, 와, 발음 어딘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발음 기관의 원리와 이런 거의 소리 글자의 원리가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나, 콩쥐와 팥쥐, 여자와 남자, 채소와 과일, 의자와 책상, 지우개와 연필, 열쇠와 자물쇠. 다 어떤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너, 나, 콩쥐, 팥쥐. 동화에 나오는 거 있죠? 콩하고 팥. 계모가 낳은 딸은 팥쥐.
원래 엄마가 낳은 딸은 콩지일에서 나오는 동화가 있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자, 남자.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름이죠. 요거는 채소, 과일. 요거는 뭐예요? 우리 푸성이 같은 거 이런 거고, 이거는 나무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들도 어휘도 익히면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의자, 책상. 이건 뭐예요? 우리 공부할 때 앉는 그런 가구의 종류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 보고, 지우개와 연필, 어떤 문구류, 그죠? 필기구 같은 거를 하려면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열쇠와 자물쇠, 여는 거, 잠그는 거, 이런 거를 하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요런 이중모음, 쥐, 그죠? 쥐, 이런 거. 여기도 여자, 이런 거 있었죠? 또 여기서는 뭐, 채소할 때 여기가 좀 줄어들었네. 아니면 책상 할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연필 할 때는 여 밑에다가 니를 하나 두면 여가 되잖아요. 개, 이런 것도 있죠? 개, 여기. 개.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잘 발음할 수 있나를 보시면서 읽어보고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쓸 때는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지 돼요. 쥐. 그러니까 지읒이 넣으면 쥐가 되지만 이응이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 할 때 위가 되잖아요. 이런 거. 이중모음 뭐예요? 모음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우하고 이가 같이 들어서 우이 하다 이걸 좀 짧게 발음하면서 위, 입 모양은 우 같은데 이 같으면서도 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얘는 이어. 얘는 뭐예요? 얘는 다 모음이에요, 사실은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도 단모음이죠. 그래서 요런 거. 자, 오른쪽에는 뭐예요? 발음이 좀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땅 소리죠. 땅.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와가 있네요. 와. 왕 여기가 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너와 나 할 때도 와자예요. 이게 이응이 오면 와. 여기에 기억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과 이렇게 되죠. 화장을 했다 할 때, 화장실 할 때는 뭐예요? 히읗이 오겠죠. 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단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과 바늘 여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이 발음하고 이렇게 돼. 여기 있네요. 돼지 할 때 얘 보세요. 얘는 요런 외예요. 그렇죠. 이중 외. 얘 단모음인데 여기다 오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외. 그런데 아까 외가 없었. 여기에는 열쇠 할 때 얘는 사실은 요 외에 요런 게 들어간 거잖아. 시옷이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는 단모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얘는 왜 오자와 애자가 왜 이런 거죠. 여기도 애자가 들어가 있어요. 학생 할 때 여기도 선생 할 때도 그쵸? 가위 여기 쥐 위 여기 나왔네요. 가위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참여할 때도 여기 왜 열쇠 할 때 요거나 마찬가지로 외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중모음도 보이시고 과와 와도 보여야지 돼요. 앞에 받침이 없을 때는 와로 발음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게 와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왕와나 모음와가 나가 아니라 과가 된다는 거. 과. 자음끼리 만나서 왕과 나, 모음과 자음, 실과 바늘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셨죠? 자꾸 읽어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중모음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좀 어려운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가 복잡하신 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명사. 우리 한글말로는 이름씨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참고로 적어놨어요. 명사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성명을 쓰세요. 이름을 쓰세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그 명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약속을 정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냐 이렇게 의자나 어떤 집기, 가구, 물건, 사람 이름만 있는 게 이런 게 다 명사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와와 과는 이런 이름이 된 말들을 연결하는 말이다. 연결하는 거예요. 먹는다.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고요. 요 가운데 요런 말들은 연결하는 말은 조사라 그래요. 얘와 얘를 연결해 주거나 이렇게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우리 옆에 조수라고 있죠. 그게 뭐예요? 보조를 하는 거야. 돕는다는 거예요. 한자어에서. 그런데 도와주는 거 얘와 얘를 연결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말로는 걸림질인데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름을 잘 지었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있죠. 가족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조사라는 말 앞에 도와주는 말인데 접속이라는 말이 뭘까? 접속도 한자어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 접속. 이전에 영화도 봤고 우리가 뭔가를 연결해야지 접속이 되잖아요. 그런 거가 연결, 있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명사와 명사, 이름과 이름들을 연결해 주는 말이 조사더라. 지금 우리는 조사를 배우고 있어요. 여지껏 이름을 쫙 배웠었죠. 공부하면서 뭐 기영, 니은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배웠을 거예요. 낱말들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낱말을 연결해 주는 말 와가 있다, 과가 있다. 그냥 읽어보면 돼요. 왕과 나 이렇게 어색해. 그러면 왕과 나 여기 자음이 있어요. 과 있어요. 과 뭐가 있어요? 여기 자음이 하나 더 붙었네. 얘보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과와 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걸 또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너하고 나, 콩지하고 팥지 말이 되죠? 왕이랑 나랑, 몸이랑 자음이랑. 그래서 요런 말과 요런 말은 뜻은 같지만 얘는 뭐예요? 글을 쓸 때 쓰는 거, 문어체예요. 문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얘는 말할 때 쓰는 애예요. 사과랑 배랑 샀어. 이렇게 쓰는데요. 또 하나 볼 거는 얘는 끝에는 안 써. 얘는 뭐랑 샀어 하고 바로 말이 연결이 되지만 이런 애 같은 때는 배와 사과와 샀어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배와 사과를 샀어. 뭐 이렇게 할 때는 맞지만 끝에는 쓰지 않는다는 거. 문장 이 단어 마지막에 낱말 마지막에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많이 쓰는 말들이라서 그냥 조금 낱말 어휘들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읽기 연습을 하고자 여기다 써봤습니다. 이 앞에 지금 다 자음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자음이라기보다도 요 어디 말에 요 끝에 제, 과, 주, 지 여기 다 뭐예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뭐예요? 밑에 받침이 없을 때는 뭐라고요? 와를 써요. 없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근데 여기는 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연결해주는 말 바로 앞에 요런 받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여기 받침 안 쓰고 그냥 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받침이 없다 와가 더 편안하게 읽혀져요. 창제와 반포 어려운 말이네요. 그래서 한자도 붙여놨습니다. 사과와 배 맥주와 치킨 우리 보통 치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배추와 김장, 예방주사와 독감. 요즘 한창 독감 접종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 버스와 택시, 물가와 인플레, 날씨와 기후가 되겠죠. 한자어로 말하면 기후예요. 환경, 어제와 오늘. 여기 받침이 다 없을 때는 와다. 그렇죠? 와. 여기 읽기 연습 이쪽 해보겠습니다. 말과 글자 받침 있어요. 자음과 모음, 있어요.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우수함과 독창성, 하늘과 땅과 사람.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도 있네요. 한글과 주시경,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윤동주 시인의 시 제목이죠. 소망과 배움과 지혜. 뭐예요? 우리 성인학습자님들이 배우고 있는 책 이름이에요. 한글과 문해. 우리 문해를 지금 배우고 있죠? 문자 해독. 문예가 아니에요. 문해. 그래서 여기다가 한자를 써놨습니다. 낮과 밤. 그렇죠? 자,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과. 있을 때는 과. 아, 기억이 여기 있구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받침이. 왜냐면 내가 근데 오히려 이 기억하는 방법이 복잡하면 오히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알 수 있다면 아, 받침이 있는 애, 기억이 있는 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 모국어 학습, 한글 학습자는 그냥 읽으면 나와요. 그래도 받아쓰기 해보면 만날 늘 틀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확인 학습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우리 다문화 학습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받침이 있을 때는 과, 없을 때는 와.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와 와에 뭐가 있어. 기억이. 이럴 땐 여기 받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운다든가 이런 암기하는데 좀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그 10월 초에 다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 낱말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창제와 반포. 이건 뭐예요? 만든 거예요. 아주 처음 만든 거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셨다. 이렇게 널리 알려야지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거는 뜻. 한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창제, 반포. 우리는 그냥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중모음. 이거 이중모음 아니네요. 이거는 하나로 에로 소리 나니까 단모음이겠네요. 자, 요런 모음을 기억을 하시고요. 사과와 배. 여기 와. 여기도 있네요. 근데 뭐예요? 사과. 얘랑 똑같으죠? 얘는 연결하는 말, 조자, 조수 역할을 하는 말이지만 얘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배, 에, 요런 단모음이 있고요. 맥주, 여기도 있죠? 맥주, 치킨. 근데 만약에 얘를 먼저 이렇게 뒤집어서 치킨을 먼저 쓰면 어떻게 해요? 치킨과 맥주 이렇게 안 하죠? 얘를 먼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치킨과 맥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부자관계죠? 가족관계의 그 위아래를 지금 순서를 낸 낱말들이잖아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뭐 이렇게 아들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이거를 명사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배추와 김장. 요즘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배추. 김장을 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갈 때도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독감, 예방주사와 독감.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낱말들을 연결해 주는 거. 이어주는 거 이런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갔는데 버스와 택시를 타고 갔어요.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요즘 물가와 인플레 굉장히 많이 높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도
받침이 없으니까 와. 날씨와 환경. 요즘 기후와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요. 어제와 오늘, 이 시간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 못해요.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플레가 있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있죠. 창제, 인플레 이런 데 다 들어가요. 자, 이거를 발음을 할 때 만약에 앞에 기억이 들어가면 어때요? 간장게장 할 때 그쵸? 근데 여기 레 하면 이게 인플레 할 때도 되지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몬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음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환경 여기 보겠습니다. 요런 말이 들어가 있죠. 와인데 여기 어떤 자음이 들어갔어요? 화분 화장하는데 여기에 다시 받침이 와 있어요. 다시 고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는 연데 여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자음들도 잘 눈여겨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제와 반포, 처음 만든 것과 펼치는 거예요. 사과와 배, 과일들이죠. 맥주와 치킨, 어울리는 뭐 이렇게 안주와 주류 뭐 이런 거겠죠. 아버지와 아들, 가족 간의 신분관계, 배추와 김장하는데 어떤 재료들, 독감 예방주사, 버스와 택시, 이건 뭐 교통기관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들이죠. 물가와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게 물가랑 관련이 있더라. 날씨와 환경, 얘도 관련이 있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잘 읽으셨나요? 다음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말과 글자. 자, 10월에 한글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글자가 없어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말과 글자,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이분이 만드셨죠? 이 왕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어요. 자음과 모음 다 받침이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하게 다 대왕할 때 여기 좀 있겠네요. 세종 여기 그쵸? 이런 게 있고 애가 나와서 대왕 여기가 디귿이 왔기 때문에 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가 되겠죠? 여기도 시옷이 돼서 우리 조금 전에 와 배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도 왕이죠? 이렇게도 왕.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요. 세종대왕. 우수함과 독창성. 뭐가요? 우리 한글이 우수하고 독창적이다. 누가 생각해내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다. 뭐 이런 거죠.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의 원리를 만들었어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 뭐 특별하게 이중 모음은 계속 배웠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죠. 이분이 주시경 선생님, 학자님이 이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된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훈민정음이라 그랬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거는 큰 글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줄 수도 있어요. 딱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이어줄 수도 있어요.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망과 배움과 지혜 여기 해 있네요. 해 얘는 이런 얘는 이중모음이에요. 그쵸? 이해라는 이하고 에라는 소리가 한꺼번에 이런 소리가 나죠? 지혜롭게. 그래서 처음 단계는 소망에서 시작해서 배움 지혜. 지금 우리 뭐예요? 소망인데 요 정도의 단어 어휘들은
이건 배움이나 지혜에도 나와도 되는 말들이에요. 한글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는 충분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말로는 글자만 지금 못 쓰시는 단계지 읽기 연습은 하실 수 있어서 여기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글과 문해, 문해예요. 문예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문예, 이예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예는 이거예요. 문예. 문예 창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술 그 예가 아니고 문해도 해예요. 해. 자, 여기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해가 있는가 하면 이런 해가 있죠? 지금 여기는 히읗이 왔잖아요. 애가 아니라. 해독, 해득 이건 지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리 글자의 좋은 점과 뜻 글자의 좋은 점이 있는 게 우리 한자어가 있는 게 복잡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뜻도 이런 걸 보면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낮과 밤 계절이지요. 아까 옆에서는 시간인데 이게 다 시간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계절도. 그래서 낮과 밤 약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이름 명사와 명사 이런 말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약속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과 글자, 자음과 모음,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우수함과 독창성, 하늘과 땅과 사람, 한글과 주시경,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냥 하늘, 바람, 별, 시 이러면 따로따로 하나의 각각의 그런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바라보는 하늘이지만 이 사람 시인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이런 걸 때. 한글 따로 있고 주시경 선생님 따로 있지만 한글과 주시경 선생님을 연결해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조사들을 쓰는 거예요. 이 조사가 뭐예요? 도와주는데 연결하는 거다. 접속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망과 배움과 지혜. 나는 이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한글을 터득하고 문해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낮과 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좀 더 한글날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3의 쉼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침 10월이 한글날이 있던 달이었기 때문에 한번 써봤습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국경일이죠? 국경일이 뭐예요?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에요. 경사스러운 경축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TV 중계로 하는 거 다 보셨죠? 자, 한글은 1443년. 지금 얼마예요? 202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이때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어요. 대왕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존댓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1446년에 반포하여 이게 만든 거를 아까 한자어로 하면 창제라고 그래서 창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발표를 해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반포예요. 반포. 3년 뒤에 반포를 했죠. 연구를 해갖고 2022년은 여기에다가 여기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산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1446 더하기 576을 하면 2022년이에요. 5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 600년이 가까워요. 언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지금 576돌이니까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서부터 그 예전에 몰랐던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글은 모음 열자, 아야, 요,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자음 열자, 기역, 니은, 디귿에서 히읗까지 14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만들었고 배웠었죠? 자음은 발성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한글 창제, 만들다가 창제라 그랬죠? 이전에 우리나라 말이 있었으나 글자가 없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어 뭐라고 이름 졌어요? 훈민정음이라 하였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예요? 한자어로 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아직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썼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한글날과 국경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이지만 내가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와와 과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날 이렇게 나오면은 과가 어울려. 한글날과 국경일. 한글날과 세종대왕 이렇게 되겠죠. 얘를 먼저 써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한글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 반포와 창제 이렇게 하면은 창제와 반포 이렇게 되겠죠. 받침이 없어요. 얘를 먼저 해도 반포와 창제되죠. 그런데 먼저 만든 순서가 아니라 보통 얘가 먼저 나오죠. 만들고 발표하고 반포하고 하니까 창제와 반포.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도 된다 그랬죠? 네, 그렇게 됐고요. 말과 글자. 만약에 얘를 먼저 쓴다면 글자와 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와나 과다. 어떤 낱말을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다. 근데 아무 낱말이나 하는 게 이렇게 없었습니다. 와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없었습니다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쓰는 일은 없고요. 이게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 없음과 있음 이렇게 명사화해서 바꿀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한글날은 10월 9일 국경일입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래도 돼요. 1446년에 반포하여 2022년은 한글 창제 576돌이 되는 해입니다. 한글은 모음 10자와 자음 14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만들었고 자음은 발성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 뭐 입소리, 혓소리 뭐 이런 거 있었죠? 목소리 이런 게 다 발성기관이었어요.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 말이 있었으나 글자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글자예요. 말도 되지만 글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어떤 글자요? 소리 글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어 훈민정음, 그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소리예요. 소리라 하였습니다. 자, 읽으실 수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과 주시경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쭉 이어지는 글이지만 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는 이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글학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죠? 그때의 한글학자 주시경에 의해 한글, 어떤 거 오직 하나의 큰 글, 큰 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얼마나 이분이 일제 탄압 시대에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랬을 때 그 예전에는 훈민정음이라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었어요. 양반 문화가 이렇게 발전돼 있다가 이제 전쟁 또는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한글이 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더 많이 연구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큰 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훈민정. 처음부터 이게 한글로 되지가 않았어요. 한문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문, 예의, 우리가 그래서 나란말싸미, 등기계다라, 뭐 중국과 달라서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글날 그 보면은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임금님의 그 저기 세종대왕 임금님이죠, 왕. 세종대왕 어제 서문에는 이거 한글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나라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중국말 뜻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걸 잘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쉽게 여겨서 잘 사용하라 이렇게 쓴 게 사용법에 대한 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할 때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썼잖아요. 한문으로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한글로 표시한 게 바로 요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훈민정음 언해. 이 훈민정음이 한자로 된 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제 이유, 왜 만들었는지 하고 사람마다 쉽게 여겨 편하게 함이라 뭐 이런 것만 있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일제시대 때 1940년 이 무렵이잖아요. 30년, 40년, 45년 해방되고 이러니까 이 무렵에 전영필이란 분이 이거를 찾은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들였어요. 그래서 1997년에 이게 이제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분이 간송이에요. 소가. 그래서 돌아가셨고 후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국보 70호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죠. 나라의 보물.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창제 원리 우리 배웠죠? 자음 그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원리라든가 발음 발성기관에 의해서 어금니 소리, 이소리, 혓소리 뭐 이런 거 나오는 이런 거가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를 인정받은 거예요. 1997년에. 그래서 이게 해례본이에요. 다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요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한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서서히 정말 깨닫고 있는 거. 이렇게 훌륭한 게 있었지만 576돌이 될 동안 이렇게 그다지 많이 이렇게 빛을 못 보다가 이런 분들 주시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한글 학자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유산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휴대폰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 말이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글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한글 사랑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누구나 이걸 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보니까 고마워 한글 이런 걸 많이들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글을 공부하고 한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고마워요. 감사하고요. 그쵸?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세종대왕님께도 또 이런 분들한테도 학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글과 주시경 일제강점기 한글학자 주시경에 의해 한글 오직 하나의 큰 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에서 어제 서문, 창제 이유가 담긴 어제 서문과 예의, 한글 사용법에 관한 부분만을 한글로 풀이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풀이해서 간행한 책을 훈민정음 언해라고 합니다.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주 훌륭해서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 여기에
창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국보 제70호로 지금 어디인가 하면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대폰 속에서도 빠르고 편하게 한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한글 사랑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고마워 한글, 고맙습니다 한글, 뭐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시인님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뭐예요? 과와 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말인데 한글에 관한 것과 더불어 배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